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씨가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는 줄곧 불출석했던 전 씨가 오늘 출석한 건데요. 발포 명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 재판 도중 퇴정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 전두환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섭니다.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른손을 들어 흔드는 여유를 보인 전두환. 이내 검정색 승용차에 올라 광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전두환이 부인 이순자와 함께 광주지방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8개월 만이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뒤 3개월 만입니다. 재판부가 증거 채택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출석한 겁니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하시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신 말씀 없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전두환은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재판을 받았고 점심을 먹지 못해 답답하다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한동안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서야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출동한 헬기 조종사 4명과 회고록 원고 작성 등을 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일부 채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두환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전두환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두환은 30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서둘러 광주를 떠났습니다. 유불리를 따져가며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전두환의 모습에 5월 유족들의 애끓는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검은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 단장이었던 송진원 전 준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5.18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피고인 측 법률 대리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기록에 따르면 송 전 준장은 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환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치매나 뇌졸중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광주의 한 병원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이 보호사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진단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보호사가 일했던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하고 병원 전체 환자와 직원, 보호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이번 주 안에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 중인 주기적 선제검사와 별도로 추가로 진행되며 접종 완료자도 포함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414개 시설에 종사자는 14,000여 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혹시라도 부산 요양병원의 경우처럼 집단적인 돌파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지금까지 24건이었고 이 가운데 4명은 의료기관 종사자였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엔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하는 델타 변이의 특성을 감안해서 누구라도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가급적 가족 전체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난 주말 광양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본강면의 한 숙박시설, 야외 수영장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 천안 지역 확진자가 친척들과 함께 이곳에 다녀갔고 9일 오후 6시 기준 같은 시간대 야외 수영장을 이용했던 시민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1명은 광양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확인돼 종사자와 원아 등이 전수검사를 받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8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숙박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전 발열 체크나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진 않았지만 전파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무증상이 거의 30%예요. 이게 단순히 발열 체크 하나로 해서 모든 코로나 의심 환자가 다 걸러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 출입 자체를 자제를 해주셔야죠. 한편 이번 물놀이 시설 집단 감염으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소로 소독한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한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수영장 등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물의 종류보다는 비말과의 접촉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양의 숙박시설 야외 수영장 물에서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데서 좀 감염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샤워실이나 그런 데가 이제 환기도 안 되고 그런 좀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샤워하다가 그렇게 감염되지 않았나.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벗고 물놀이를 할 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샤워장이나 탈의실 등 밀폐된 환경은 가급적 피해야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검찰 청사에서 수사관이 흉기에 피습돼 중상을 입었습니다. 1m나 되는 흉기를 소지한 괴한은 검찰 청사 1층에서 8층까지 이동했는데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흉기를 든 48살 A씨가 광주고검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A씨는 1층 현관에서부터 방호원에게 흉기를 내보이고 판사실이 어디냐며 위협했습니다. A씨는 1층에서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8층까지 올라가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방호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리를 피한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간 겁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검찰 직원 B씨가 맞아 팔과 어깨 등을 크게 다쳤지만 목숨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건 관계인이나 민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도 병원에 피의자 묵비권 행사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CCTV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원인을 조사해온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무리한 해체 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2달간의 조사 결과 건물 뒤쪽에 3층 높이로 과도하게 쌓아놓은 흙더미의 압력으로 1층 바닥이 무너졌고 지하층에도 토사를 채워놓지 않아 건물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붕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실한 관리 감독과 불법 재하 도급으로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된 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전남도의회에서 국립의과대 설립, 목포와 충청, 강릉을 잇는 강호축 고속철도 건설 등 전남 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말 동안 전남을 찾은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구례와 강진 다산초당을 방문한 데 이어 신안군 압회정시 종친회에 참석하는 등 호남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지난 30년간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을 키워줬지만 민주당만의 홀로 잔치였다며 이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노동 중심 국가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진보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 입장문을 통해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전남이 세계적인 섬 메카로 도약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금호타이어가 공장을 광주 관내로 이전하기를 바라지만 빅그린 산단 내 한평 권역으로 꼭 봐야 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땅값이나 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광주 내 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다만 현 공장 부지는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연계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정식으로 출시한 광주 공공배달앱의 거래액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공공배달앱의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거래액이 6억 4천만 원으로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6월에 비해 71% 증가했고 가맹점도 5,200여 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간 배달앱에 비해 실적이나 편의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내 GS칼텍스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 7,474억 원, 영업이익은 3,792억 원을 기록해 상반기에만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67.1%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천억 원 늘어난 겁니다. GS칼텍스는 정유 제품 수요 증가로 정제 마진이 회복세를 보이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완도 양식장에서 넙치가 폐사한 데 이어 여수시 화정면 제도와 월호도에 양식어가 6곳에서 우럭 14만 2천 마리가 폐사해 모두 1억 3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산당국은 고수온 현상이 이어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찰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전북도당 사무처 당직자 5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은 국민의힘과 함께 호남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주역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일본 현지 관광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 온라인 체험여행을 운영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여행 전문업체와 전남 지역 여행사가 공동으로 운영한 이번 체험여행은 전통 조각보 만들기 등의 체험을 지역 명인이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돼 일본 현지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의 도시계획 심의 결정이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은 정책 결정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논란이 계속되다 사업이 무산되면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이익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협약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와 협업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국산김치 사용인증업체 표시를 초등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수록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김장 담그기 공동체 문화와 연계해 교육할 것도 건의했고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모든 학교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에 동참하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 18살에서 49살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72년생부터 03년생까지로 어제 오후 8시부터 다음 달 18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진행되고 접종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